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수인입니다. 예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귀중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충북의 보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대한민국의 산과 들이 또 한 차례 옷을 갈아입는 계절입니다. 실록이 푸르른 이른 여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보석보다 빛나는 충북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충북의 보물을 찾아서 싱그러움이 물씬 느껴지는 충주시 엄정면의 빌미산을 찾았습니다. 충북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충주에 먼저 왔는데요. 오늘 역사 여행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하실 분이 있으십니다. 윤나영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저번에는 국보를 찾아서 여행을 갔었는데 그게 벌써 한 달 전이더라고요. 그랬나요? 네, 오늘은 이제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인데요. 근데 국보는 국가의 보물인 걸 알겠고, 근데 보물은 좀 다르죠? 이제 유형 문화재, 건조물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그런 유형 문화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들을 추리고 그거를 심사해서 보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역사적, 학술적 그리고 예술적인 가치가 높은 것들을 따로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국보는 유일무이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물은 그 문화재들을 조금 더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들을 보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날 첫 번째 보물이 있는 곳은 바로 이곳 배구남이라는 작은 사찰입니다.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재미있는 설화를 간직한 곳이라는데요. 명성황후가 이모곤란을 피해서 충주에 피난을 왔을 때 충주에 있는 한 무녀가 곧 궁궐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궁궐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명성황후가 그 무녀에게 벼슬을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제 벼슬을 받은 무녀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철불이 나타나서 내가 있을 사찰을 이곳에 지으라고 해서 지어졌다는 그런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무녀의 꿈속에 나타났다는 철불, 즉 철로 만든 부처님이 바로 오늘 만날 첫 번째 보물 제98호 철조열의 좌상입니다. 배구남의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데요. 근데 보통 사찰에 가서 이 불상을 보면은 금칠이 돼 있던가 한데 좀 다른 모습이에요. 아, 네.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개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모습을 그대로 지금 살려놓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불상은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 위에 금색을 칠해서 이제 금빛이 나는 그런 부처님으로 있었는데, 그랬군요. 네, 근데 위에 덮여져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고 나니까 오히려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불상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목불이나 도금된 불상과 달리 철불은 좀처럼 만나기 힘든 불상인데요. 뚜렷한 윤곽과 완벽에 가까운 좌우 대칭 등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주에는 이 불상 말고도 또 대원사, 단호사에 총 3분의 부처님들이 철불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충주의 제철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충주는 원래 고대부터 우리나라 3대 철 생산지라고 해서 철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고 또 그거를 다룬 기술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때에는 다인철소라고 해서 철 생산품들을 만드는 그런 특별한 행정기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배구남 상이나 충주의 다른 철불과 같은 그런 훌륭한 불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충주의 역사가 담긴 귀중한 보물. 그런데 이런 철조열의 좌상이 국보가 아닌 보물로 지정된 이유도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갔던 용두사지 철단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형태의 철단간이 공주 갑사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용두사지 철단간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는 철단간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공주 갑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철단간의 원형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아까
그러니까 용두사지와 같은 그런 유리성이 없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물도 국보랑 맞먹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보물을 찾아서 충주 수안보로 가봅니다. 이곳에선 어떤 보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물을 찾아서 충주 수안보까지 왔네요. 이 수안보가 온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보물도 있다면서요. 네, 여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계림령이라고 하는 고갯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계림령은 경상도와 충청북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로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이용이 됐었고요. 또 특히 이 지역에서는 고려시대 때 여기에 미륵대원이라고 하는 국가시설이 있었어요. 여행객들이 쉬어가고 또 정보를 교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어떤 휴식 공간 같은 것들을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것은 그저 단순한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서 이 계림령을 오가는 사람들이 여기 미륵대원에 들려서 본인의 여행길의 안녕이나 이런 것들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보물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오랜 역사를 지닌 옛 절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거대한 크기의 탑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번에 두 번째 만나볼 보물이군요. 네, 지금 뒤쪽에 보이는 탑이 충주 미륵리 5층석 탑입니다. 이 탑은 고려 전기 시대 작품인 거고요. 다른 사찰에서 보는 탑보다 굉장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네, 정말 큰데요? 네, 고려 시대 때 이곳이 얼마나 규모가 큰 사찰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이고요. 당시의 그 위세를 알 수 있는 좋은 유물입니다. 그런데 고려하면은 불교가 가장 융성하던 시대였잖아요. 많은 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미륵리 5층 석탑이 보물로 지정이 됐을까요? 규모 면에서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그 지붕돌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아래쪽에 자연석 기단을 사용했다는 것 등등이 지금 이 지역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곳에 있는 곳 자체가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중요한 교통의 요지의 역할을 했던 미륵대원의 중심에 있었던 석탑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륵리 5층 석탑 뒤에는 또 다른 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공사가 한창인 미륵리 석조 열애 입상인데요. 저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보수 공사 중인데도 그 위험이 느껴집니다. 뒤에 보이는 게 바로 석조 열애 입상 맞나요? 네, 충주 미륵리 석조 열애 입상입니다. 이 불상은 고려 전반기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높이가 한 10m 이상 되는 굉장히 거대한 불상입니다. 근데 이제 전설에 따르면은 신라의 마지막 왕자였던 마의 태자가 이제 아버지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을 하고 나니까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이 계림령을 넘어서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가는 길에 지금 이 불상을 마의 태자가 세웠고 그 노이였던 덕주공주는 여기서 멀지 않은 제천의 덕주사에 마애부를 새겨서 두 불상은 지금도 마주보고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전설이 있군요. 디귿자 모양의 석굴 안에 세워진 거대한 석불, 미륵리 석조 열애 입상. 고려 전기 석불 입상을 대표하는 불상으로 경주 석굴암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이 불상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지금 이 석굴 사원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된 성과를 보면 돌로 석벽을 쌓고 위에는 목조로 해서 지붕을 얹어서 부처님을 보호하는 그런 정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공사가 끝나면 이제 원형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돌로 둘러싸인 석굴사원 하면 거의 경주의 석굴암이 먼저 떠오르는데 여기 충북에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균열이 생겨 지난 2014년부터 보수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다행히 내년 중후반이면 온전한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거를 해체해 나오면서 밑에를 보니까 그 물이 흘러가지고 거기에 공국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그 발생이 될지에 대해서 최근에는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완료되면은 앞으로 천년이 더 갈 수 있을 정도로 더 견고하게 쌓는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굴 사원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임과 동시에 고려 초기 석굴의 위용을 보여주는 미륵리 석조열의 입상. 그 웅장한 모습을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제천입니다. 도심 바로 옆에 자리한 너른 벌판 사이로 특이하게 생긴 탑 하나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천하면 청풍호나 의림지만 가봤었는데 제천에 이런 곳도 있었네요. 참 고즈넉한 이 5월의 계절이 참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네, 이곳은 장낙사라고 하는 옛 절터가 있는 곳입니다. 이 장낙사는 제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유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1000년의 시간을 버텨왔던 그런 대찰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17, 18세기 이후에 이제 사찰은 사라지고 현재는 지금 이 탑만이 하나 남아있을 뿐이고요. 뒤쪽에 보이시는 사찰은 현대에 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사찰입니다. 와, 그러니까 1000년이 된 그 고대의 사찰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이 탑도 그럼 1000년의 역사를 함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탑은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석탑입니다. 보물 제459호 제천 장낙동 7층 모전석탑. 우리가 흔히 보았던 삼국시대, 고려시대 탑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저희가 석탑이라고 하면 돌로 만든 탑이고 목탑이라고 하면 나무로 만든 탑을 얘기하죠. 그리고 전탑이라고 하면 벽돌로 만든 탑을 얘기하거든요. 그쵸? 네, 그렇다고 하면 모전은 전탑을 모방했다고 해서 모방. 모전 석탑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전탑은 중국에서 탑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했던 방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벽돌을 만들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돌을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그 잘라낸 돌을 벽돌처럼 쌓아 올려서 만든 것을 바로 모전 석탑이라고 합니다. 모전석탑은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을 비롯해 영양 시내리 석탑, 의성군 탐리 석탑 등이 남아 있는데요. 이곳 장낙동 7층 모전석탑은 과거에 크게 훼손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6.25 때 포탄을 맞아서 탑이 많이 훼손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앞쪽에 보시는 감실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사람들이 도구를 해서 그랬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1960년대에 이 탑을 해체 복원을 해서 현재 모습으로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심 가까운 곳에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닌 보물이 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우리 보물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만나본 보물들은 이제 불교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화재들을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 거는 굉장히 정말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거든요. 충청북도에 있는 보물은 한 90여 건 정도가 되고 하나하나가 모두들 그 하나의 시대를 대표하고 그 하나의 시대적 정신을 담고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즐기고 그리고 아껴서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보물. 그 속엔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솜씨와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역사 속 보물을 찾아 떠나는 문화재 여행. 다음 주에는 충북 중남부 지방의 보물 이야기가 계속됩니다.